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 앞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 기조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성승환 기자입니다. 190여 명의 정상급 인사 가운데 7번째로 연단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유엔의 성취가 곧 대한민국 80년 역사라고 운을 뗐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이 곧 유엔 정신이라며 선도국가와 글로벌 책임 강국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체제 존중의 원칙하에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거쳐 비핵화로 이어지는 일명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간에 비핵화를 이루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핵 미사일 고도화 중단을 시작으로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3단계 로드맵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20분 기조연설은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1000명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구상까지 폭넓은 의제를 담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예고하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위한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습니다.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인데요.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다며 K민주주의도 홍보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성승환 기자. 네, 20분간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대북 메시지의 방점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찍었습니다.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면서 첫걸음으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체제에도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특히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첫 음절을 딴 END 이니셔티브를 이번 연설에서 처음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구상을 중심축으로 삼아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역할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핵 미사일 고도화 중단을 시작으로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법을 거듭 내세우면서 국제사회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전 세계의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조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고 유엔 총회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 초청 만찬을 끝으로 방미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취임 후 첫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대결 종식의 방법론으로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는데요.
예,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고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연설 중에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한 대목,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대목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제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헌정사상 초유의 집권 세력에 의한 비상계엄, 내란 이런 이제 홍역을 겪고 있고 전 세계도 또 주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된 상황,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완전한 복귀, 이 부분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든지 평화적인 해법 이런 데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했고, 또 국제사회도 여기서 상당한 공감을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재명 대통령 또 지난 80년 동안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엔의 도움을 발판으로 이제 한국이 민주주의를 꽃피웠고 이는 곧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는 의미였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격렬히 비난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결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6.25 때도 사실 유엔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이 유엔 역사상 원조를 받던 그런 국가에서 원조를 공유하는 국가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의 그 참화를 딛고 지금은 세계 정상 글로벌 주요 국가로 문화는 거의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세계 10위권 경제력, 국방력 5위권. 이게 물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도부에 피나는 노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의 도움, 특히 이제 유엔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유엔의 존재 이유, 그리고 유엔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핵 문제를 중단, 축소, 폐기라는 3단계를 거쳐 장기적 접근으로 풀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예고가 됐었죠. 우리 정부가 현실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또 어느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를 해도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중단하는 동결 단계. 지금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이제 얼려버리는 거죠. 이제 그걸 중단 동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입구로 해서 이제 단계적인 비핵화를,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는 아주 장기간의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동결을 포함해서 당장은 중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상황을 악화를 방지하는 것, 그다음에 단계적인 해법, 최종적인 비핵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예. 이 부분을 강조를 했다. 그러니까 누가 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3단계론의 동결, 축소, 비핵화, 여기에서 동결 부분의 합의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일단 상황 안정화시키는 입구부터 가겠다. 왜냐하면 3단계론에 대한 이제 비판의 근거는 동결에서 끝나면 어떡하느냐. 그다음에 동결 상황에서도 북한이 이 대가를 요구할 거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동결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고, 따라서 3단계 비핵화론에 특히 첫 번째, 특히 이제 우리가 역할이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북미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단계는. 그러니까 북미가 만나고 북미가 초기 합의로서 동결에 합의를 해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을 직접 확인한 거고,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명분론에서 이제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으로 넘어가는
현실론을 선택했다. 그걸 다시 이제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또 유엔 총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발언이 END, 엔드 이니셔티브 선언을 한 것인데요. 한반도 평화 시대를 강조하면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지금 뭐 END, 엔드 끝내겠다. 한반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이 이니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조합을 만든 것 같고요. 결국 이는 교류와 협력이죠. 이게 민주공동체 통일 방안에도 3단계 통일 방안에도 첫 단계에 나와 있죠. 화해 협력, 그다음에 이제 남북연합, 최종 세 번째 통일. 그러니까 교류 협력에 주력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좀 복합적이죠. 뭐냐면 북한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다른 나라다. 통일 민족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남북한 특수관계,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특수관계 이걸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하면 북한의 입장과 충돌하니까 일단은 교류협력, 신뢰, 북한이 얘기하는 남북 적대적 이웃관원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또 북한이 거부하는 통일을 내세우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신뢰, 회복, 교류협력에 주력하자. 이 부분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이는 N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관계 정상화. 첫 번째는 남북관계 정상화죠. 이건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정상화 표현을 썼는데 그때는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관계 정상화였다면 지금은 이 적대적이지 않은 무력 통일이나 흡수 통일을 배제한 그런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로 가자라는 게 이제 정상화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이건 이제 북미 대화를 측면 지원하는 것, 또 국제사회에 고립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게 N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비핵화가 맨 마지막에 있죠. 그러니까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 END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 핵 문제를 해결, 현실론, 동결을 입구로 한 현실론을 얘기하지만 그 비핵화를 이 남북 화해 협력, 그다음에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났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 관계 회복, 또 국제사회의 관계 회복에 주력하겠다. 이 내용을 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비핵화라는 목표는 또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걸 담은 게 이제 END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은 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를 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 회의를 주재하게 될 텐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유엔은 총회는 전체가 모이는 총회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엔 안보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고 여기서 결정하는 게 이제 사실은 아주 가장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제재도 부과할 수 있고 뭐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상임이사국 체제가 사실 불공정하죠. 그런 이제 국제정세 현실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비상임이사국이 10개가 있거든요. 상임이사국은 이제 모두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거고, 비상임이사국까지 포함이 된 이제 이사회가 있는데 여기에 순번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우리가 이제 의장국이 된 거고 대통령께서 현장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안전보장회의 유엔 안보리의 이사회를 이제 주재를 하는 거죠. 우리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물론 이제 뭐 과거에도 우리가 의장국이 된 적은 있습니다만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6.25의 참화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었던 나라가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주요국가로 이제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안보리 가장 중요한 이사회를 주재한다는 게 한국의 위상, 높아진 위상과 함께 그다음에 적극적인 국제사회로 이제 복귀한 대한민국 외교의 이제 재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상징적인 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공개 토의는 내일 새벽에 이어지니까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북한이 유엔 총회 7년 만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채널을 가동을 시켜서 물밑 교섭에 이미 들어갔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물밑 교섭은 뭐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왜냐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1월 20일 날 이미 주한미군한테 전화 걸어서 뭐 김정은 잘 있느냐 얘기까지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러브레터 소위 친서를 뉴욕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했는데 북한이 답변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문의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백악관이 NCND 대답을 안 해줬거든요. 그 얘기는 인정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 물밑 접촉은 이미 시작됐다. 그런데 지금 고위급, 이제 7년 전에 고위급은 그때는 이제 2018년, 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고위급 파견에서 북한도 외교에 주력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남북미 관계가 이제 교착되니까 안 보냈다가 이번에 다시 보낸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죠. 거기다가 21일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촉이 있다.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말했거든요. 물론 이제 비핵화 대회는 안 나온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방점은 제가 보기엔 만나겠다는 데 있고 또 7월 29일 날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도 뭐 비핵화는 안 한다고 그랬지만 미국 보고 새로운 사고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라. 그다음에 순회 북미 정상 간의 친분 관계는 이제 자기도 인정한다. 이 얘기도 좀 만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입장이 지금 비핵화 요구하는 미국과 비핵화 거부하는 북한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지금 원래 러브레타라는 표현으로 김정은 만나겠다는 트럼프 입장, 그다음에 이번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입장을 본다 그러면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렇다면 고위층이 갔는데 안 그래도 뉴욕 채널을 통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김성경 부상이죠, 외무성. 모종의 메시지 전달하는 메신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연설했는데 한반도 정세나 북한 관련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제 북한이 대화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 포기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북미 양측이 대화 재개 시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에 들어갔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국제사회에 지금 할 말이 많았거든요. 러우 전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기후변화나 본인도 입장이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뭐 북한 문제는 이번 연설에서는 조금 후순위를 밀린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그렇다고 뭐 북미 접촉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유엔의 무력함,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모든 7개 전쟁 모두 분쟁을 끝내고 있다. 사실상 이제 본인의 자화자찬의 무대가 제일 컸어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일방주의, 트럼프의 행정부의 독주 이런 부분에 주요하게 할애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는 입장, 그건 그대로 살아있다. 이번 연설과 관계없이. 다만 이번 연설은 트럼프 일방주의, 미국식 마가, 그다음에 이제 유엔에 대한 불신 이런 데 주요하게 할애했고 이제 본인이 국제 문제를 유엔 대신 해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오늘 유엔 총회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